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장 변경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주문 접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오전 8시 30분에서 9시로 30분 단축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예상 체결 정보는 이 호가 접수 개시 10분 후인 8시 40분부터 제공되게 되는데요. 또 상장 기업이 잦은 상장 폐지를 할 때에는 자사주는 최대 주주 등의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거래소는 이번 변경으로 시장 운영 효율성 향상과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34% 빠집니다. 217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팹리스 업체인 자일링스가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로 11% 넘게 급락을 했고 또 인텔이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미국 인텔의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자리를 빼앗긴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 1위 자리도 내줬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합권 44,85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77,9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96% 하락세 36,100원대 바라봅니다. 현대차 4위권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135,500원 선 바라보고 셀트리온이 5위권 지켜냅니다. 오늘 0.71%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LG화학이 지난주 금요일에 2% 가깝게 빠졌습니다. 2분기까지 석유화학과 배터리 부문에서 회복이 어렵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35만 4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슈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 호재는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이 제약 위탁 생산권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총 5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증거 인멸 지시 정황이 나타났다는 부정적인 뉴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34만 원 선 바라보고요. 포스코 오늘 0.2% 약보합권, 현대모비스 1% 넘게 빠집니다. 22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0.7% 하락하면서 만 원 빠진 137만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지도 오늘 3%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2%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4만 2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은 0.5%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KB금융이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만 4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741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CJ ENM이 3% 가깝게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11거래일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1만 8,8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이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6만 4,100원대 바라봅니다.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는 5% 넘게 하락을 하는데요. 54만 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1% 넘는 강세, 그리고 펄어비스가 0.35%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들은 계속 이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를 비롯한 인건비나 마케팅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5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호텔 신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면세점, 시내 면세점 부분의 실적 증가인데요. 이 부분을 신세계와 연관시켜 보면 신세계 역시 면세점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인천점, 폐점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면세점 수익이 어느 정도 이것을 좀 상쇄할 것이다. 그 이상으로 커버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면세점 부분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따이공들이 전자상거래법 도입에 따라서 이 세금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따이공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따이공들이 기업형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1인당 구매액이 전년보다 훨씬 커지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우려가 반대로 수혜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1분기 호텔신라 실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점, 이 점을 그대로 연관을 시키면 신세계 역시 그 부분 똑같이 호텔신라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음 달 초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2달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았다라는 측면, 지금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호텔신라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했고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실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신세계 역시 그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45만 원, 손절 라인 28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매 시즌마다 남다른 시선으로 종목을 선별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셨던 신일섭 소장님께 이번에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이전 종목을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새 시즌이군요. 새 시즌이 지금 봄이 다가오면서 맞이하니까 계절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미세먼지주도 예전에 미세먼지주로 많이 또 수익을 냈지만 사실 그런 마음은 미세먼지주에 투자를 했었다고 해서 잿빛 날씨가 오고 이런 걸 바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날씨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미세먼지주를 가지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세먼지주를 갖고 있으면 내가 좀 악랄한 마음으로 이거 그냥 잿빛 축제가 되거나 이래버려라. 왜냐면은 미세먼지주는 그래야 더 날아가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날씨가 와야 봄도 이제 만끽하면서 투자도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과론적으로 벚꽃 축제도 괜찮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 봄이 와서 꽃들도 많이 피고 날씨도 되게 선선하고 주말에 한강이나 지방으로 얘기하면 울산의 태화강이나 이런 데 보니까 사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파추옷이 있잖아요.
애기들 데리고 가는데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봄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기업들을 이번에는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데 그 신규주를 공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주를 잘만 다루면 되거든요. 이게 좀 애기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규주가 딱 탄생을 했을 때 이게 조금 잘못 그 컨트롤이 되면은 막 애기가 울듯이 완전히 막 폭삭 그 주저앉는 경우도 있는데 잘 되면은 정말 재롱을 떨듯이 막 되게 잘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몇 가지의 근거나 이제 특징들이 있거든요. 잘 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찝어가지고 새로운 종목, 이런 종목이 있었나? 신규 상장됐는데 저런 기업이 있었는데 처음 알았네. 이런 거를 소개도 시켜드리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은 더욱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 이번 시즌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결국은 수익 아니면 리스크인데 지난 시즌에는 리스크를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좀 더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잘 나왔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저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실적이 안정된 거,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이나 흑자 전환되는 주식 위주로 단기보다는 중장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갈 텐데요. 신일서 소장님은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장이 안 좋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려낼 수가 없다. 네. 거기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의 타임이냐면 타임이 있잖아요. 딱 보면은 지금은 애플의 타임이에요. 삼성전자의 타임이 아니라. 네. 그리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의 타임이에요. 메모리 반도체의 타임이 아니라.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랑 똑같다는 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그 어떤 기대를 가지면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그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약할 때 누가 역할을 해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이런 게 역할을 해줬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미국의 바이오주들은 다 폭락했거든요. 네, 못 가겠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은 버리시고요. 미국과 디커플링이 심화될 겁니다. 미국이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가? 정말 답답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개별주, 뭐 테마주, 순환매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또 많이 다치기도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지수가 답답한데 손은 근질거려서 나는 매매를 해야겠으니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는데 무슨 열병이다 뭐다 하는데 마치 뭐 사랑의 열병에 빠진 사람처럼 쫓아다니지만 결국 구해야 하는 것만큼 사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내 호주머니만 탈탈 털리는 장미꽃만 사다가 아무한테도 바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집에서 그냥 명절 TV 보듯이 혼자 TV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정말 자신감이 없다면 그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 하여튼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발 빠르신 분들 아니면 아예 그 지수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순환매 도는 테마도 쫓아가기가 힘들거든요. 약간 좀 타이밍을 좀 늦춰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커플링이 다시 될 때까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월 29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1%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만 1% 넘게 빠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현재 양시장 상승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나온 이슈들 맞습니다. FOMC 결과와 애플 주요 기업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재개되는 만큼 구체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관련된 이슈들 많은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우선주 빼놓고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5,200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5% 상승세 나옵니다. 다시 79,000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현대차 1% 넘는 강세 나타냅니다. 13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3,500원에 거래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현대모비스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 켜냅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9위권에서 8위권까지 올라왔고요. 8위권에서 9위권까지 포스코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오늘 0.5%의 추가 하락세 나옵니다. 3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분식 회계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1% 가깝게 하락 출발합니다. 34만 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오늘 0.6% 상승세 나옵니다. 포스코는 약보합권, LG생활건강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23% 상승하면서 2184선, 그리고 코스닥은 0.4% 상승하면서 743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5,600원대에서 거래되고요. CJ ENM도 0.4%의 강보합권, 신라젠도 강보합권, 헬릭스미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케미컬도 오늘은 빨간불 켜냅니다. 0.36% 상승하면서 55,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나홀로 파란불 켭니다. 0.3% 하락하면서 이 57만 원선 이탈했고요. 56만 원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잘 갑니다. 지난주 빠졌던 만큼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3,100원에 거래되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잘 갑니다. 1% 강세로 59,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6만 원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드림어스 컴퍼니입니다. 자, 드림어스 컴퍼니 굉장히 생소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갑자기 처음에 신규 시즌에 들어간지 몰랐다더니 신생아 같은 종목 전략으로 얘기한 거를 벌써 가져왔나? 근데 차트를 딱 열어봤어요. 차트가 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지? 그쵸? 이상하죠? 신규 상장주 같이 이름은 생소한데 왜 이렇게 차트가 오래됐지? 내가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했는데 저런 종목이 있었는 줄 몰랐는데 저렇게 차트가 많이 걸어져 있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차트를 하루에 2,000개 다 돌려보는데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지난달에 사명이 변경되었거든요. 그 전에 뭐였나요? 아이리버였죠. 자, 아이리버가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워즈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세계관을 형성한, 물론 스타워즈를 만든 20세기 폭스를 또 디즈니가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스타워즈 이후에 가장 큰 세계관을 그리고 많은 관객을 만들었다고 하는 어벤져스,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관, 그런 어떤 팬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이력을 예전에 가졌었죠. 아이리버가 MP3의 추억과 함께 우리의 어떤 젊은 시절, 지금 30, 40대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학창 시절에 MP3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기능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MP3를 따로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시장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된 건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아이리버가 이제 아이리버가 불꽃을 태울 때 우리가 주식에서도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가장 뜨거울 때가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타이틀. 가장 뜨거울 때가 마지막 불꽃이 마지막 상승이다. 근데 이제 사과를 씹어먹는 광고를 했거든요. 아이리버가 맨 마지막에 아이리버가 사과를 다 씹어먹는 광고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과를 왜 씹어먹고 있나요? 애플이죠. 애플을 씹어먹겠다는 포부로 사과를 씹어먹는 광고를 했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이 역사의 순간이에요. 그것도
사과를 먹는 광고를 했더니만 그때 마지막 광고로 엄청 판가미를 쏟아부으면서 이제 MP3 시장에서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뭐 그때도 이미 70% 이상을 장악을 했지만 이제 애플마저 장악을 하고 이제 세계 최고가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게 뭐 품질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애플이 2007년도에 그 전에 아이팟이 원래 있었거든요. 아이팟이 좀 있었는데 원래 사실 애플은 우리가 애플 컴퓨터, 그러니까 애플의 뭐 아이맥, 사실 윈도우 뭐 이런 걸 썼었지 사실 그 애플을 쓰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어떤 유니크하게 쓰는 사람. 근데 이제 아이팟을 기반으로 아이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여니까 갑자기 사실 그 광고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흐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애플을 씹어먹으려고 하다가 애플한테 씹어먹혔어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되게 운명의 그런 어떤 장난 같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MP3가 우리가 요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걸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자랑식으로 한껏 인터넷에 딱 올리곤 하죠. 나 MP3 예전에 추억 이런 거 있다. 학창 시절에 들었던 거 올리잖아요. 그림을. 그러면 오 맞아 저거였어. 저거 나도 있었는데 나도 버리지 말까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리버가 MP3의 이제 어떤 그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가장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그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IT 역사책에 나올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끝났다 이거 회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직도 지금 살아남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코닥 필름, 후지 필름도 없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죠? 필름 카메라가 스마트폰 카메라가 나오니까 아무도 안 찍지, 누가 찍어 했는데 그 필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IT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변신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뭘로 하고 있냐면 지금 그 멜론이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지금 주변에 물어보시면은 다 멜론 대부분 듣고, 근데 이제 멜론이 이제 카카오 M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제 대기업이죠. 근데 드리머스 컴퍼니의 대주주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서 플로라는 음원 사이트 운영하잖아요. 플랫폼. 근데 지금 멜론이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만약 대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는 파격적인 프로모션과 물량 공세. SK텔레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멜론을 점유율을 약간 깎아먹고 있잖아. 근데 멜론은 사실 너무나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너무나 그 광고를 쉽게 하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이제 SK텔레콤이 들어와서 제2의 어떤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 MP3 플레이어의 어떤 그 예전에 역사적인 그 순간을 함께했던,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던 그런 그 아이리버가 드리머스 컴퍼니로 사명까지 변경을 하면서 지금 음원 플랫폼으로 나서고 있다. 뭔가 지금 굉장히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SK텔레콤이 들어와서 물량 공세를 해주지 뒤에서,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로 사명까지 바꿔버렸어. 왜냐면 아이리버 하면 사실 사람들이 MP3의 성공도 있지만 몰락의 과정을 함께했던 회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레트로가 아무리 유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와 안 맞아요.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 이름이 일단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멜론이 말년 운영하는 카카오 M이 29.9%를 차지하고 있고, 음원 시장에서 플랫폼 CJ ENM이 17.6이에요. CJ ENM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건 CJ ENM에서 히트친 음악 방송이 너무 많죠. 그래서 거기서 음악 방송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음원은 그 무삭제 음원은 여기 가서 들으세요. 그럼 CJ ENM은 지네 거 다 CJ ENM에서 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해요. 그래서 2위인데 아이리버가 괜찮습니다. 15.5. CJ ENM과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3위. 이래서 지금 SK텔레콤이 플로에서 굉장히 강력한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2위까지는 가능한 지금 상황이에요. 2위를. 그리고 카카오엠은 너무나 강력하지만 이제 2위 싸움을 할 정도로 지금 컸다. 사명도 변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지금 보세요. 반응을 했죠. 그 몰락을, MP3의 몰락, 하지만 영광이 있었던 거, 그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시대의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뜬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 터널이 아닌가, 5년간의 터널이 생각이 됩니다, 이거. 과거의 영광은 있지만 몰락의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되었던, 기술적으로 보면 이 매물들을 지금 5년 동안 소화하고 있다. 여기서 한번 탄력 있게 뜨면 예전에 그
학생들이 전부 아이리벽을 갖고 끼고 들었던 그 시대의 어떤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플로에서 음원을 들으면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손절가 8,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자,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봄을 맞이해서 맞추고 싶잖아요. 자, 이제 그 안경점을 갑니다. 안경점을 가면은 이제 직원분이 이제 검사를 해주죠. 근데 이제 안경 점사용 거망기, 뭐 렌즈 가공기, 렌즈 미터, 리플렉터 이런 것들이 캐시카우예요. 그러니까 휴비츠가 좀 싸게 들어가서 안경점에 보면 이게 비싼 기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독일제나 뭐 이런 일제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좀 저렴한 기계들은 다 휴비츠 걸 쓰는데 휴비츠 가서 휴비츠께 이제 대부분 많아요. 우리가 안경 검사하잖아요. 뭐 이게 막 끼기도 하고 또 뭐 띠디딕 해가지고 그 나무 같은 거 초점 맞추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휴비츠가 하는 캐시카우 것들이고 그러니까 안경점에서 하는 기계들을 많이 만든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파일을 확보해 놨고요. 최근에 하는 거는 망막 단층 진단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용 광학 단층 검사 장비 IOCT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의료 분야에서만 사용됐던 그 광간섭 단측 촬영 기술을 산업용으로 확대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다층 구조의 반투명 샘플을 생산 라인에서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휴비츠가 지금 캐시카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눈 나쁜 사람들은 항상 가서 새롭게 이제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시력 검사는 꼭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거를 개발해서 슈팅스타를 IOCT로 지금 했다. 그래서 휴비츠도 이제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2011년, 12년에 뜨겁게 올랐고요. 중국 진출 때문에. 지금 밑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어디 다가섰냐면 2004년과 2008년도에 횡보를 했던 구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디 있냐면 처음에 횡보했던 그 첫 번째 채널에서 두 번째 채널로 넘어갔는데 그 두 번째 채널에서 첫 번째 채널의 고점 부근에 거의 다 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층에서 2층으로 간 다음에 2층은 3층으로 가기 전에 2층 계단에서 살짝 쉬고 있다. 근데 쉬고 있는데 거의 계단 밑에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디디스테인 10,000원대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백산입니다. 백산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합성 피혁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고무예요. 고무. 가죽. 스포츠 신발 그 아디다스, 나이키 그리고 전자제품 케이스는 삼성, 애플,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성 피혁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자동차 안에도 가죽이 들어가 있고 전자제품 케이스에도 다 가죽이 들어가 있고 스포츠 신발은 당연히 가죽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니까 백산의 그 전방 사업 분야는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한쪽이 망한다고 백산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디다스가 갑자기 안 팔려요. 그 나이키의 경쟁이 뒤져서 아디다스가 안 팔려요. 그러면 안 좋죠. 아디다스 입장에서는. 근데 백산은 누가 되든 나쁘지가 않아요. 아디다스가 이기든 나이키가 이기든 그냥 그 시장만 커지면 신발만 잘 팔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이기든 애플이 이기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애플의 타임이다. 애플 쇼타임. 애플 쇼타임이니까 삼성은 약간 벤치에서 좀 그 치어리더 분과 함께 응원을 조금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뛰어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뷰가 좀 그랬나요? 봄이니까 기분 좋게.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가 많이 팔리고 기아차가 좀 안 팔리면 기아차 입장에서는 나쁘잖아. 근데 백산은 안 나빠요. 차만 많이 팔리면 되거든요. 전세가지고. 그래서 백산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좋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달에 의류 OEM 업체 최신물산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냐? 스포츠 신발, 전자제품 케이스, 자동차, 거기다가 의류까지. 그러니까 합성 피혁이 들어가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OEM, ODM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산은 지금 할 일이 지금 너무 태산이다. 할 일이 태산이다. 걱정이 태산이면 안 좋잖아요. 근데 할 일이 태산이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백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너무 막 이런 내용이 좋은데 기술적으로 막 내리 꽂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이러잖아. 그래서 너 그렇게 뭐 좋다고 하던데 왜 주가는 내리 꽂고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분석도 좋은 걸 갖고 와야 돼요. 지금 보면 백산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2000년도 무려 20년 전의 고점 그 완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봄을 맞아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의 아픔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쉽게 사랑을 시작을 하지 못해요.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실패할까 봐.
근데 그걸 극복을 하고 지금 새로운 상황을 시작하려고 얘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20년 전에 매물을 뚫고 지금 밟고 있잖아요. 야, 여기서 튀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백산이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지수가 지금 답답하다고 했죠. 이런 중소형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돌파형 투자가 필요할 때 이런 스타일이 맞아요. 손절가 7,6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드리머스 컴퍼니, 휴비츠 그리고 백상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천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EDGC입니다. 동사는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임상 진단 검사 분야기관인 이원의료재단과 개논연구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전문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다이애그노스와 합작 번위로 설립되었습니다. 최첨단 유전자 분석 및 생명정보학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질병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유전자 정보에 기반한 맞춤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정보주도 유전체 분석 시장의 시장 성장입니다. 정보주도의 유전체 분석 시장 서비스 시장 성장 수혜입니다. 2019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대상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했습니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석업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DGC는 게놈2미, DNA 어플 등 소비자가 직접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검사 항목 확대 및 유전체 분석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매출 본격화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해외 매출 고성장입니다. 2018년 4월부터 태국 최대 임상 수탁 기관인 BRI에서 유전체 서비스를 판매 중이며 싱가포르에서도 제대할 뱅킹과 협업하여 나이스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베베 게놈 등 해외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확대와 중국 최대 NGS 장비 회사인 BGY와 협업을 통해 NGS 장비 판매로 해외 매출은 고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측면입니다. EDGC는 2019년 매출액은 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흑자 전환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 9월에 인수한 의료기기 유통회사 CNS 헬스케어와 실적이 온기 반영되며 2019년에는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동사의 본업인 유전체 분석에서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사업 본격화로 2019년 해외 매출은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7% 증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한국 콜마와 유전 정보 기반 맞춤형 화장품 출시 예정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통해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는 5,65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동사는 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 일동홀딩스와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제약 산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 첨단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생산과 판매를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고 정밀화학 분야로서 점진적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펩타이드 항암 치료제인 비형 간염 치료제, 복합성분 고혈압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캐시카우 아로나민입니다. 동사의 캐시카우는 종합 비타민 아로나민이며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순이익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애초에 원가가 저렴하고 원료도 직접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마진율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수익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연평균 성장률 약 22%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성용 아로나민과 연령별 아로나민 출시를 통해서 매출 드라이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동일한 전략으로 매출 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웅제약의 우르사도 여성용 알파 우르사를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2021년에는 연 1,000억도 노려볼 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TC와 CHC 동반 성장 중의 측면입니다.
동사의 ETC 부분 성장 요인은 크게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 ST와 코프로모션을 통해 진행될 위장 운동 개선제 모트리톤 매출이 올해 3월부터 200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3년 내 400억 원을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ETC 위궤양 치료제 큐탄, 뇌순환 치료제 3이온, 항생제 호르마린이 다소 부진하지만 대상포진제 판비역, 당뇨병 치료제 콤비글라이즈, 고지혈증 치료제 리버스톰 등이 있어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메티컬 부분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퍼스트랩이라는 브랜드이며 동사가 자체 개발한 유산균, 발효물을 활용 가능성 화장품이라는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앰플, 세럼, 크림, 마스크 등이 있고 특히 이중 프로바이오틱 마스크팩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시 1년 만에 700만 장을 판매 돌파하였고 누적 합계 12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습니다. 따라서 16년에 24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18년에는 153억 원으로 고속 성장했습니다. 홈쇼핑 비중이 높아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올해에는 200원대 매출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2만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SPG입니다. 동사는 정밀 제어용 모터 및 감속기 부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마진 전략에 따라 지역별 수출 비중을 차별화할 계획으로 저마진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미주 지역을 매출을 유지하는 반면 고마진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일본과 유럽 쪽은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최첨단 PDP, LCD 라이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GE, 월풀에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으로 인한 로봇 증가로 감속기 성장성 부각 측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에서 공장 자동화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로봇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속기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SH 감속기는 소형이며 협동 로봇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사의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SR 감속기식이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나프 테코사의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등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하에서는 동사 협동 로봇 등에 적용되는 SH 감속기 등은 개발이 완료되어 매출처에서 테스트 중에 있으므로 올해부터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SR 감속기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 등으로 중국의 동사의 감속기 매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용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기용 고효율 BLDC 모터 매출 증가로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화 측면입니다. 동사의 가정용 모터 사업부에서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사용되는 AC 모터를 주요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가전제품의 소음이 적으면서도 ASP가 높아 고효율 BLDC 모터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서 국내와 중국 등에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사의 공기청정기용 팬 BLDC 모터 매출 증가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3,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 영업이익은 202억 원으로 51.9%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봇 산업 육성 발표로 로봇 주가 상승 후 조정 구간에 있지만 올해 실적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동성제약입니다. 이 담관함 완치 판정의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이슈에 비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아 보여요. 네. 그 뉴스로만 보면 한 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본 뉴스는. 네. 한 환자, 한 명의 환자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정확히 또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네, 한 명은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한 명은 모르겠는데요. 그 지금 이거가 지금 췌장암 그거죠? 네, 췌장암인데 네, 이거 네. 거기도 나오잖아요. 저번에 얘기 드렸나? 하얀 거탑에 나오잖아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하면서 그 어떤 영욕의 시절을 함께했던 뭐 이게 막 바람 피는 여자도 울고 막 자기 부인도 울고 막 이러는데 결국 사망하잖아요 마지막에.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스포 이런 거 아니죠? 십년 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네.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췌장암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랑 그 경쟁 관계에 있던 그 의사 선배가 경쟁 관계에 있고 뭐 다퉜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자기 병원 의사고 하니까 개복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췌장암이어서 이미 열었는데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꼬매고 그냥 돌아서거든요. 네. 그래서 김명민 씨가 췌장암에 걸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장기를 기증해요. 췌장암을 앞으로 더 빨리 발견하고 이럴 수 있도록 내 그 연구에 써달라. 거기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췌장암이 가장 그 발견을 해도 이미 늦은 상태예요. 이미 다 거의 죽을 상태에서 발견, 너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췌장암이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병이어서 그래서 이제 7, 80%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5년 생존율이 불과 10% 안팎인 치명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암보다도 이 정복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 크고 제약사 같은 데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9명의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환자로 지금 제가 보기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환자의 종양이 소멸됐다. 이게 좀 더 이게 표본이 넓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딱 보니까 10개월 선에 막혀서 그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10개월 선에 밀리게 되면요. 지금 오히려 안 좋은, 지금 보세요. 이게 운명이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상승을 할 때는 2018년에 보세요. 핑크색 선이 10개월 선이거든요. 10개월 선의 지지를 다 받다가 여기 무너지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20개월 선까지 내려와서 20개월 선에선 지지받고 10개월 선에 저항이에요. 지금 여기 샌드위치로 싹 딱 껴있거든요. 만약에 이 10개월 선을 돌파를 못하고 이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이 힘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개월 선을 돌파를 못하면은 이번 상승은 추가 상승이 어렵다. 그래서 10개월 선을 돌파하는지 안 돌파하는지를 네.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아산병원에서도 제대로 확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2분기 실적 전망에 현재 3% 넘는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최낙수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중국 대표적인 관련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수가 빠지는 것도 있었고 외국계 보고서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68,00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68,000원대에서 3중 바닥을 잡고 지금 실적으로 인한 부분과 중국의 경기 부양감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하고 시초가가 밀렸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초가가 밀린 경우는 갭상승하고 시초가 밀린 경우는 주가가 계속 음봉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은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5일선이나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신세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 좀 사실 좀 실적이 좀 좋습니다. 동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좀 충족할 거란 전망인데요. 연결 기준 1분기 실적은 매출 44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감소는 아무래도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영업 종료와 그 온라인 내 일반 상품 매출에 좀 액세스닷컴으로 이산된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1분기에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 매출은 5,560억 원으로 지난해 20% 정도 늘었는데요. 4월에도 안정적 매출 증가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롯데 면세점 명동점과 신라 면세점 장충점은 역시 3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면세점 사업은 대형 따이공이죠. 보따리 상해 위주로 좀 매출이 좀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 상의 어떤 단속 강화의 어떤 불안은 있긴 했지만 매출 증가를 좀 감안하면 실질적인 영향은 좀 미미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이익에서는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해서 2020년에는 17%에 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주가는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동대구점과 강남점 등은 어떤 명품 라인을 갖춘 대형 점포 위주로 높은 성장세를 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폐점으로 한 500억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 감소가 좀 불가피합니다만 기존 점 매출 증가율이 8% 수준의 어떤 업계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명품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종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대형 보따리상의 어떤 고객 재편 과정에서 규모가 큰 면세점의 수혜가 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세계 면세점 매력이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명품 및 리빙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백화점 실적도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외형적인 고성장 대비 수익성 개선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하반기부터 지난해 좀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4만 원, 손절가를 28만 7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28%의 강보합권 2185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8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5분 만에 89선까지 튀어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등락을 반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옵니다.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매도세 나타냅니다. 5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개인은 소폭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그리고 우선주도 강보합권. 현대차 오늘 잘 갑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14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서 하반기 이후가 더 기대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21만 2,5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가요. 9위에서 8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장중에는 7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3%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사업 확장성이 기대된다는 증권사들의 분석 이어집니다. 2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상승 전환됐습니다. 0.7%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에서 36만 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폭 키워갑니다. 분식 회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33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9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0.5%의 하락세 25만 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0.58% 하락하면서 138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0.29% 상승세 74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고점입니다. 744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현재 소폭 빠지면서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거래대금 많지 않고요. 개인이 157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CJ E&M도 강보합권, 신라젠 약보합권, 헬릭스메스 약보합권에서 1위부터 4위까지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케미컬이 상승폭 키워나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5,8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메디톡스가 0.3% 상승 전환이 됐고요. HLB부터 퍼르비스까지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6거래 연속 상승 매수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5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0.04%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전통적인 종목인 그 한전 K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전 KPS면은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탈원전 요거하고 이제 깊은 연관이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거하고의 어떤 이익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은 현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의 이 현재 KPS는 화력, 뭐 원자력, 뭐 수력 대부분의 이제 이런 발전과 관련된 우리 한전과 관련돼서 어떤 발전 설비의 설비 수리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는 우리의 그 물가 상승률의 2%를 이 원가에 항상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일정 정도의 매출은 항상 보장돼 있는 이런 안정적인 회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그 장세 속에서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어느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포인트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전 KPS는 우리나라의 이런 송변전 그런 설비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탈원전 그런 거로 인해서 약간 주가는 많이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흐름의 어떤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국내 이제 뭐 탈원전 이런 정책이 있지만 해외에 그런 정비 수주는 현재 그 3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더 이상 계속해서 늘려가는 이런 상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 원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역시 한전 KPS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제 기본 베이스에 깔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한전 KPS의 주가 흐름은 아주 꾸준하게 움직이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원위치를 시켰다. 그럼 아주 많이 빠지는 거죠. 13만 5천 원대에서 다시 이제 3만 6천 원대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이 컸다. 그렇다면은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거 봐서 13만 원대의 그런 매출과 이익이나 지금 3만 6천 원대의 매출과 이익이나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은 더 늘어났는데 주가는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에서 더 이상 크게 쏟아질 물량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1, 2년 전에 주가는 꽃이 피면은 지고 다시 또 올라가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3년 이상의 조정을 거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갑니다. 반도체나 이런 IT 종목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과거에 시스템 반도체는 주가가 못 갔거든요. IT가 반도체가 많이 올라갈 때도 못 갔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 뭐 정부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에서의 지금 상승 국면에 있다.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조정을 또 2달 정도 거치고 또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고 이런 그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그 적합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오늘은 좀 장중에 지금 현재 2.5% 올라갔지만 쫓아서 잡는 것보다는 장중 저점으로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어떤 크게 이제 하락 조정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저점 매수의 전략을 잘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뭐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요 단계에서의 일단은 고점이 한 4만 원, 그리고 조정받고 더 올라가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4만 원 보고 목표가를 취한 다음에 다시 조정받은 후에 재차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33,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배경민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0.31%, 코스닥이 0.38%, 반등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는 지금 뭐 코스피가 한 1.66% 정도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2.83%, 상당히 이제 저점을 낮추는, 이런 그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달러 강세, 이제 원화 약세, 이런 환율 부분이 상당 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지금 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환율 변동성 장세가 전개가 될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98피까지 갔다가 넘어섰다가 이제 다시 좀 내려오고요. 우리 원화 약세 부분도 약간은 진정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호주 달러입니다. 아시아 증시의 전체적인 원자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 달러의 흐름까지를 포함해서 환율의 움직임을 이번 주에는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이런 흐름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140에서 2220까지의 박스권을 염두에 둔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코스닥도 지수의 방향성은 비슷한 흐름에서 전개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일단 환율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20에서 765까지 박스권을 잡아놓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요. 지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 박스권을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실적 장세가 전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제 호텔 신라라든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대형주라고 그러더라도, 5% 이상씩 빵빵 치고 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은, 상당히 5% 이하로 또 이제 크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확인된 그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가 전개되면서 역시 그동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우선주들을 포함한 개별 종목 장세가 투트랙 전략으로 같이 전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지금 돼지열병 아프리카 관련 돼지열병 관련주들 6개를 포함해갖고 사료, 수산까지 지금 확산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금요일날 부산에 지금 구리 발견했다는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급등을 이루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대창, 서원, 이구산업 이런 것들이 오늘 또 다시 또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은 또 급락을 부르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섹터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섹터 이슈 자체가 지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인지, 아니면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테마인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 330조 투자, 이런 것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죠. 이런 쪽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강하게 중국까지 확산이 되면서 테마가 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 대응하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그런 부분을 잘 하시면서 매매하실 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비메모리 투자타 중에서 08020 제주 반도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응용기기 부문에 특화된 팹리스 회사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팹리스 회사들의 지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요, 대표적인 지금 팹리스 업체인 실리콘웍스, 그다음에 패스나 네패스, 아나패스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런 업체들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지금 팹리스 업체들의 시세를 끌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 2등 업체들로 밸류체인이 내려온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등주로 보고 있는 팹리스 업체들은요. 지금 어버브 완더테라든지 알파홀딩스라든지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지금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군 쪽으로 팹리스 업체들은 오랜만에 번호표를 받아서 확산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서요. 전방 산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가 될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특화된 이런 기술력을 가진 팹리스 업체들은 이번에 수혜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한 단계 리밸런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자, 제주 반도체 현재 지금 4,245원 정도인데요.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4,200원 이하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짧게 4,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